자, 반갑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그 GTD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은 진행을 하고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오늘도 뭐 필풀 빼고는 또 다 돌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분석 방송을 6시에 하고 6시쯤에 하고, 뭐 정말 고민을 해야 되면 늦게 하고, 아니 뭐 중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농구만 조지도록 할게요. 네. 물분은 올려놨어요. 물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합 참여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디트부터. 지금은 근데 뭐 아침에 배팅을 하고 이럴 건 없고, 그냥 좀 일찍 가도 상관없다. 어차피 뭐 이제 스타트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디트든 올랜드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리빌딩이 거의 뭐 이제 끝마쳐가는 그런 부분의 단계죠, 그죠? 지난 시즌에는 당연히 최고의 루키로 볼 수 있는 누구야? 커닝햄, 뭐 에이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튜어트라든지, 그 다음에 샤딕 베이, 그 다음 또 헤이즈, 킬리안 헤이즈까지도 뭐 또 루키 스케일 가지고 또 상당히 많쳤기 때문에 조금 보강을 해서 들어가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이번에 드래프트 때 바로 당장 바로 리그에서 통할 수 있어요. 리그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제이든 아이비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런이든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 탱킹의 효과를 좀 얻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 뭐 파울로 방케로 1순위를 지명을 했거든요. 여기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로바스켓에서 맹활약을 해줬던 그 바그너 있죠. 바그너 같은 경우도 그 같이 에이스감으로 정해놨던 부분인데, 확실히 이제 뭐 펄츠라든지 이제 게리 해리스가 부상 이탈 속에서 좀 무거운 문제가 있고, 썩스랑 콜 앤 써니 위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디트 승까지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작년에 보면은 이제 마인 사이드로 갔을 때 해볼만 했을 때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물론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약간 못 믿어온 팀이다 보니까 뭐 1.5 정도만 가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마인까지 봐도 되는데, 저는 요 정도 약간 가스공사처럼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올랜도 자체가 상당히 뻑뻑한 내용을 가져가고, 그다음 또 프리시즌 자체에서도 상당히 이제 공이 안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올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메인볼 핸들러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체할 선수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시즌 때 다양하게 백코트 자원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똑같았죠. 그래서 나는 확실히 그래도 커닝햄과 아이비, 헤이즈, 그 다음에 또 베테랑 수구, 맥구르더, 여기 있는 부분 봤을 때는 확실히 디트가 백코트 위는 확실하다. 요거 부분만 봤을 때도,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트 승의 언더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 기준에서 뭐 마인 갈 경기들을 가져갔더만, 그, 마인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전력 차에서 원체 차이가 나고, 일단 메인 볼 핸들러가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 두 팀 모두 다 조금 신진급, 디트는 이제 완성해가는 부분이고, 올랜도는 조금 더 완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보강만 좀만 하면은 그래도 중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디트가 없는 팜에서는 그래도 좀 승리를 많이 거둔 편이잖아, 작년에. 그래서 나는 뭐 일단 디트 승은 봐야 될 것 같고, 올랜도는 정상적으로 볼 세팅 시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하고 워싱턴. 이거는 뭐 의견이 갈릴 낀데, 인디 보는 사람도 있을 끼고 워싱턴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는 일단은 뭐 이것도 뭐 헨리 가져갈 필요 없고, 워싱턴 갈 거면은 승 가져가고, 아니면 뭐 오바 가져가든지 요렇게 가져가야 될 부분을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언더 4대장도 이야기를 하고 오바 4대장도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팀 컬러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요번에도 뭐 부동의 동부 다크호스 팀이고, 그 다음에 지금 브래들리 빌 필두로 해가지고 뭐 플레이오프 이상 전력 자체는 이제
모든 팀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무조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뭐 포르징기스만 건강하다면 뭐 하치무라라든지 키스퍼트 그다음에 이제 아부디아 성장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특히 포워드 라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주전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줄 또 트레이드 해갖고 데리고 왔죠. 몬테 모리스 데리고 왔어요. 몬테 모리스하고 또 스윙맨 바튼 딱 스윙맨 필요했는데 바튼 그래서 좀 전력을 좀 가는 부분이고 인디애나는 약간 이게 불확실한 팀이에요. 왜 그러면은 라인업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로스터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팀이에요. 이런 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웨스트브룩이 진짜 선수를 데리고 올 영입이 성사가 안 됐어. 그래서 웨브룩이를 트레이드 해주려고 했던 유일하게 했던 팀이 인디애나야. 다른 팀은 웨브룩하고 할 가치가 없다 싶어서 안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브록던도 지금 떠났죠. 브록던 떠나고 세 번째가 할리버튼. 그 다음에 잘렌제 스미스. 그 다음에 브리셋, 비타제 요런 애들이 이제 주요 선수인데 조금 많이 아쉽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력상에서 이 배당 받으면 안 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제 워싱턴은 이제 어쨌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영입할 부분들을 영입을 한 거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주전이 될 수 있는 요런 부분에 뭐 브리셋, 비타제 아니면 뭐 잘렌 스미스 아니면 할리버튼 요런 애들이 지금 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계속 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구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단을 찍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빠른 공격에 이런 오버적인 부분이 220, 230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거든. 그리고 인디애나도 물론 터너가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 포르징기스랑 게포드 그 다음에 베테랑이 타즈 깁슨 여기 상대로 지금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죠. 결국 골밑 싸움이고 그리고 좀 봐야 될 선수가 있는데 요번에 드래프트 좀 제목이 제가 많다고 했잖아. 제가 NBA 들어오기 전부터 요번에는 조금 갈 선수들도 많고 성장할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인급 중에서 가져볼 선수도 많은데 일단은 메서린이라는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두아르테 이렇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보여준 게 없으니까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두아르테도 있었죠. 지난 시즌 잘했던 부분 스윙맨 역할로 할 건데 그래서 메서린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약간 좀 뒤를 보는 성적을 보려면은 이렇게 영입을 하거나 뭐 다 보내고 이렇게 주축만 남겨놓진 않을 거죠. 비타제 브리셋 뭔가 약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워싱턴 승을 보고 그래도 오버적인 측면에는 봐야 될 것 같다. 인디가 막 개언더가 나는 그런 부분들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랑 붙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언더에 그렇게 꽂혀 있는 팀은 아니다. 그래서 보기 때문에 좀만 맞춰주면은 이 226이라는 건 후딱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워싱턴 승에다가 오버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여전히 뭐 동부 다크호스 그 이상은 맨날 못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아부디아 뭐 키스퍼트 하치무라 뭐 칠비하죠 그죠. 그래서 뭐 포르징키스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바텐하고 몬테모리스 데리고 와가지고 또 포인트 가드 자리도 좀 부실했잖아. 뭐 빌이 있지만은 빌이 포인트 가드형 선수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 근데 뭐 못 믿어온 팀이긴 해요. 워싱턴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런 인디 상황이라면은 좋은 배당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하고 휴스턴요. 휴스턴은 방장님 달라졌습니까? 달라졌겠습니까, 형님들?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휴스턴은 곧잘 오버 많이 냈죠. 그래서 3점 2주고 거의 안 되니까 뭐 슛만 존나 던지는 그런 부분인데 걔나 손나 보는 게 아니고 에마 보겠죠. 근데 좀 개막부터 좀 빡세게 주긴 하네.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문제가 뭐냐 부상만 안 당하면 돼. 부상자 속출하고 이제 트레이형 그 보잘 이 선수가 2옵션이 없어가지고 그 이상은 못 치고 올라가는 거 2옵션 부재죠. 누가 한 명 나타나야 되는데 세난에서 이제 디온테 모레이를 데리고 왔어. 디온테 모레이. 그래요. 수비 부담도 좀 줄여두는 부분이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저기 뭐 에틀 콜린스하고 뭐 헌터 할러데이 형제 요거 따라서 또 결과 달라지고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스턴은 뭐 당연히 지난 시즌 하이였고 이번 시즌도 별로 그렇게 전망이 좋아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에서도 1순위도 못 따냈었고 또 베테랑도 부족하죠. 그래서 뭐 지금 그나마 수비력으로 가든지 아니면 3점 양공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션 테이트 있잖아. 제션 테이트 여기 좀 빠져 있고 케빈 포터는 이제 연장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루키 이제 자바리 스미스 그다음에 알프레 생군 같은 게 이제 또 유로 바스켓 할 때도 나랬던 부분인데 약간 그냥 성장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휴스턴 작년 아시죠? 오버 존나 많이 내고 뭐 230 내서 뭐 .5 오버 나든지 이런 식의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휴스턴 선수들은 뭐 특별하게 뭐라고 해야 되노? 뭐라 해야 되듯이 약간 위협감을 느낍니다. 이런 건 없잖아. 못해도 어차피 다 용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성장하기는 휴스턴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성적을 바라지도 않을 거고 멤버도 그래됐고 부상도 그래됐고 베테랑급도 한 두세 명 정도는 각 포지션에 영입을 했었어야 돼. B급이나 C급이나 뭐 B 마이너급이나 이렇게 데리고 왔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젊은 선수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작년이랑 똑같다 보고 또 오버적인 측면 잘 내주고 애틀란타는 그냥 디온테 머레이 세나에스 데리고 와서 좀 영이 수비 부담적인 부분 좀 도와줬다. 요런 거밖에 없고 뭐 헌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계약을 안기긴 했는데 이제 뭐 달라진 건 특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뭐 제가 봤을 땐 그냥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 지난 시즌 또 우드를 떠나 보내면서 또 뭐 생구나 아니면 보반 요 위주로 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휴스턴이 뭐 백코트 수비 강점을 가져가냐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많이 넣고 따라가고 지할 건 하면서 성장하고 약간 요런 팀이다 보니까 뭐 기준점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많이 곧잘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브루클린하고 뉴올리언즈 아직 표는 안 보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뭐 상관없겠다만 승 찍는 것들이 핸디가 좀 작아요. 근데 가져가지 마요. 몰라 상관없는데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그게 제일 애매한 경기 이 경기예요. 이 경기가 제일 애매해요. 일단 브루클린은 아시다시피 아직 표 안 보냈어요 형님. 도브 형님 보내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브 형님 주간은 공지 보시면 됩니다. 주간 공지 보시면 아직 시간 있어서 찍을 수 있어요. KT하고 있는 거 있잖아. 공지 좀 제발 봐주세요. 어빙하고 듀란트하고 나란히 요청을 했죠. 시몬스는 적응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구단주하고 조차의 구단주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봉합은 했는데 이게 지금 봉합된 것 같지. 저녁 식사에서 저녁 식사 듀란트하고 좀 해봅시다 이라고 좀 워렌 영입했는데 워렌 2주 못 나오고 세스 커리하고 조 해리스 개막전에 일단 나중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빠져 있어요. 조 해리스하고 세스 커리하고. 그래서 지금 뭐 로이스 오닐하고 그다음 마케프 모리스 요런 베테랑 자원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뉴올리언스도 뭐 자이온 이야기 많이 하겠죠. 자이온 복귀하고 맥컬럼도 연장 계약하고 그다음 잉그램도 뭐 건강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스페인 우승했던 그 에르난 고메즈 여기 있거든. 그다음 발렌슈나스도 여기 있거든. 뉴올리언스 갈 건가요, 형들아? 다 알 거 아니야. 멤버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 거 알 거 아니야. 에르난 고메즈 그 스페인 우승한 팀이라 발렌슈나스 골밑도 튼튼할 거고 브루클린 저런 상황이면 방장님 뉴올리언즈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럴 거 아니야. 뉴올리언즈 프렌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가 있지 왜 안 되노? 근데 역도 상관 나는 좀 오늘 신중해. 승갈 거면 그냥 승가고 프렌 갈까 프렌은 물어대도 생각하는 거야. 왜? 어쨌든 첫 경기야 첫 경기. 물론 브루클린 상황이 되게 좋진 않아. 좋진 않지만 또 항상 뉴올리언즈가 유리하거나 세크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게 봤을 때 뭐 물론 한 경기도 있지만 우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나도 그냥 옆에 때리고 싶긴 하지만 항상 그 후반기에 처지고 물론 오바적인 부분도 좋은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230까지 준 건 맞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높아요. 작년 기준에 잡았으면 맞기는 해. 너무 높고 아니면 언더 쪽으로도 한번 써볼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완전 개꿀이다 이게 아니고 원래 보여준 게 있고 작년에도 요런 기본
삼각편대 돌아가잖아. 어빙 듀란트 이게 같이 돌아간 건 없었지만은 하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멤버 가지고 조각 나고 이런 조만간 또 듀란트도 뭐 찢어질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고 워렌도 지금 제일 중요한데 워렌도 지금 2주 정도 다음 주까지는 아마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뉴올이 멤버도 좋은데 항상 멤버 좋은 거에 비해서 압도를 못하고 상대가 결정하면서 따라서 그러면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에르난 고메즈까지도 또 합류가 된 부분을 봤을 때는 서부 상위권 노릴만 한데 근데 지금 항상 중위권에 있고 중위권 봤는데 밑에 있거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건 좀 시즌을 지나서 이겨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접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브루클린은 유타만큼이나 상당히 시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뭐 클렉스턴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죠? 근데 뭐 기준점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언더나 아니면 뉴올리언즈 프랜승 쪽으로 보고 뭐 10배도 보기는 보는데 오늘 좀 약간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뭐 승 같은 것도 핸디 다 빼놨죠, 그죠? 왜냐면 일반적인 배당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뭐 오늘 후딱후딱 넘어갑니다. 어차피 나는 머릿속에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하고 시카고요. 이게 좀 고민이 많았네요. 일단 주전 가드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혹시 나랑 생각 같은 사람? 마이애미가 이 배당 받아야 되나요? 나는 이거 시카고가 2.7 이상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시카고 역, 그 다음 6.5 프렌, 그 다음 216.5, 뭐 마이애미 언더 뭐 신앙인 건 알고 가로 수비 세로 수비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뭐 언더 개 많이 내죠, 그죠? 근데 뭐 그 속에서 또 지미 버틀러 중심 잡고 뭐 아데바요 라우리하고 이끌고 있죠. 딱 보강은 없어요. 마이애미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히로만 4년 연장 계약했어요. 그냥 단속만 잘했어. 그다음 스트로스하고 뭐 빈센트 성장만 보고 앉아 있는 거고 작년에 똑같다고 보면 돼. 뭐 유투 세븐하고 요비치하고 요런 부분이다 보니까 보고 근데 시카고가 이번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 뭐 드로잔 그러니까 라빈이 정말 외롭잖아. 그래서 이제 드로잔 오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잭라빈의 활약은 더 붙는 부분이야. 잭라빈 있을 때 솔직히 리딩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없지 않아 있어서 아무리 뭐 공격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현대농구가 아무리 뭐 메인 볼 핸들을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또 뭐 새로운 작전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은 또 안드레 드러먼드를 이렇게 드럼통 영입했어요. 드럼통. 그다음 드라기치도 마지막 이제 은퇴를 시카고와 함께 하겠다 해서 시카고로 왔고 그다음 론조볼 이제 부상이 빠진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죠. 그래서 이제 도순모가 주전으로 이제 주전 그 메인볼 핸들로 등장한다 이렇게 시카고 감독이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드라기치를 영입을 안 했으면 또 모를까. 드라기치하고 또 대머리 독수리 카루소하고 요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제어될 것이다. 마이애미 작년 기준에 지금 시카고면 시카고가 이렇게까지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냥 홈 이점 있다. 요거밖에 없고 지금 그리고 제가 확인했더만 데드먼하고 데드먼 뭐 그렇게 중요한 선수는 아니지만 유투 세븐 벤치 빅맨 자원들이 모두 부상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빈하고 드로잔 요 쌍포의 위력이 확실히 더 강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마이애미를 갈 거면 언더 쪽으로 더 붙이는 게 맞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은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이 폭발력이 있는 둘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팀 만났을 때도 공격력이 있는 팀 만났을 때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210대가 많이 나온 팀이 무조건 마이애미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오바는 다른 것 쪽으로 오바 접근하는 게 맞고 이게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설사 뭐 보이더라도 다른 게 찍는 게 맞고 지금 이제 2년 차의 도순무의 이 볼 핸들링 요거를 몇 개 수 있냐 봤을 때는 저는 좀 아직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뭐 거의 도순무 위주로 간대요. 그래서 가루소하고 드라이즈 바꿔가면서 한다는데 좀 뭐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히로한테 뭘 좀 기대해야 돼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유투 세븐도 좀 빠지고 백업 그러니까 뭐 그 뭐냐
저게 뭐냐 스타팅 라인업이 별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바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딴 팀은 뭐 교체를 해서 뭐 3점 매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분위기 전환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애미가 지금 기대되는 거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1.29는 좀 아니다. 1.29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작년 시카고 엄청 못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값 가지고 준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네요. 토론토와 클리블 여러분 제일 기대가 많은 올해 클리블랜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렇게 받는 거 이제 이해는 되죠, 그죠? 멤버 상당히 보강을 많이 했다, 그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뭐 클리블랜드 볼기가 오늘 핸디 빼세요. 뭐 2.5, 3.5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거 1.5도 있죠, 세나는 1.5 같은 게 다 빼요 그냥. 클리블랜드 1번 그리고 프렌 갈 거면 또 프렌 물고 2번 그래도 토론토지. 3번 오바 4번 언더. 작년 토론토 잘 떠올려 보세요. 작년 토론토 기억나시죠? 거의 뭐 씨발 큰 애들 막 동시에 막 5명 다 세워가지고 뭐 잡아냈잖아. 강팀들도 잡아내고 그랬었다 얘가. 근데 그 기조가 그대로가 작년 기조 그대로 간다 했어. 그리고 이제 골스 그 오토포터 그 데리고 왔거든. 오토포터 얘 햄스트링으로 인해서 이제 개막전 빠지고 그리고 지금 파스칼, 시아캄, 그다음 아누노비, 스카티 반즈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벤벌리시나 트렌트라든지 뭐 백커트 좋은 애들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똑같다고 봐. 뭐 그래갖고 길쭉이 라인업으로 해갖고 약간 잘 잡아냈었다 얘가 작년에. 그리고 클블 같은 경우는 리빌딩도 하고 윈나워도 볼 수 있는 이런 팀이고 갈란드하고 지금 보자. 갈란드하고 그다음 자렛 알렌, 모블리가 항상 말했잖아.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은 선수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약간 LG 이승우 같은 존재야. 좀 비교 대상이 그렇긴 한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상당히 중요해. 작년에 얘기할 때 내가 말할 모블리 이야기 많이 했어. 에너지 레벨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당연히 이제 1옵션을 영입을 했죠. 미첼이라는 부분 영입을 하고 이제 리키 루비오 같은 경우는 1월까지 못 나와요. 또 루비오 또 몸도 좋지 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케빈 러브하고 제디 오스만하고 로빈 배츠라고 하니까 일단 1옵션 내고 온 게 상당히 좋아요. 옛날에도 뭐 성교턴이하고 뭐 갈란다하고 이래서 재미 많이 보긴 했잖아 클리블이. 근데 슈퍼스타급이 이렇게 딱 나오는 부분들이 없었잖아. 그래서 나는 일단 보고 일단은 그래도 오바가 더 낫다고 봐. 그래 되면은 기준점이 너무 낮거든요. 토론토 같은 경우도 3점 꽤 잘 받고 그다음 시즌 마무리도 상당히 잘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또 클리블랜드는 올해 미첼이 영입만 된 게 아니고 지난 시즌에도 돌풍을 일으켰죠. 한번 일으켰는데 좀 빨리 꺼져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일단은 오바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비슷한 이 길쭉이 라인업 여기 라인업이면은 보는데 저는 클리블랜드 안 봅니다. 그냥 오바가 더 낫습니다. 아직까지는 토론토예요. 그러니까 미첼 하나에 나는 미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준점이 너무 낮아요. 그렇게 치면 한 220도 줄만 하고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꽤 가드 라인들이 좋았잖아요. 득점 같은 부분들이. 나머지가 좀 러브가 좀 아쉽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차피 템포도 빠른 부분이 가드들 보면 뭐 모블리도 그렇고 뭐 섹스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저는 오바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물론 갔다고 해서 물론 프리시즌도 봤는데 아직 정확한 이런 데이터의 느낌은 아니었어. 내가 프리시즌 클리블랜드도 보고 했지만 그냥 각자 느낌이 받았을 때 각자 내는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나는 한 경기 보고 싶고 가는 거야. 보고 싶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토론토적인 부분이 더 끈끈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멤버적이 이 미첼이 들어왔다고 클리블랜드를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오바 쪽으로 더 가서 오바를 더 빨리 퇴근하는 게 훨씬 더 맞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작년에도 어느 정도 득점 폭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뭐 그리고 또 모르지. 갈란다고 미첼하고 또 두경민이하고 낙현이처럼 저렇게 또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슈퍼스타를 데리고 왔다고 반대가 이길 것 같고 클립 올라올 것 같고. 근데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기대를 하면 한 100% 기대치 하면 항상 야구팀이든 농구팀이든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70%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리고 미첼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미첼에 필요한 자원들을 같이 데리고 온 게 아니야. B급, C급이라도 데리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좋아지겠지만 거기서 득점적인 부분 올라가서 저는 오바가 더 낫다 보고 아직은 클립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지난 시즌에 미첼 하나 올라간 거 그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솔직히 여전히 뭐 빅맨즈 제디 오스만이라든지 그다음 로빈 로페즈라든지 베테랑은 있지만은 뭔가 이거 가지고 뭐 좀 버전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멤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오바만 보도록 하고 토론토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좀 약간 뉴올하고 토론토하고 약간 이거 보고 싶어요.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플랜할 수 있는지 비비다가 또 사건 또 고질병 터져서 뭐 지든지 이렇게 될까봐 저는 그냥 오바 가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뭐 아직까지는 토론토가 그래도 저력 있고 어느 정도는 또 토상 꺾고 또 하는데 아직까지 클리블랜드가 토론토랑 붙을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 아무리 멤버가 토론토가 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약해졌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고 싶으면 가요. 근데 뭐 되게 억수 좋은 경기는 아니잖아, 그지? 추천 한 번씩 쫙 눌러볼까요? 앞으로 6시쯤에 좀 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영 오한만에 좀 이따 보내드릴게. 그리고 멤버십 구독하시면 좋아요. 빨리 받고 싶으면. 오늘은 좀 빨리 안 올렸는데 뭐 방송하기 전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가 제일 좋겠나요? 그러니까 형들 프리시즌 한 번씩 다 보셨죠? 그래도 좀 보라 했잖아. 잠깐 나는 한번 물어볼게. 어차피 바쁘긴 바쁜데 어차피 엄청 빨리 했네. 나는 그냥 맹탕 들어왔다. 아무 정보도 모르고 지금 모른다. 1번. 아니 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 보고 알고 들어왔다. 2번. 3번.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 3번. 한번 보자. 30명. 그래서 내가 체킹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니면은 하면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면 설명을 더 해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약간 중간점에 잡아가고 설명을 할끼고 아예 모르면 아예 모든 걸 설명을 다 해쁘고 그냥 하게. 아무 정보도 없이 들어왔다고? 반은 알고 반은 알고 있어야지 형님들아. 일본 형님들은 큰일 나겠네. 프리신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개론적인 건 잡고 와야지. 맹탕 대하고 감을 잡고 와야지 감을. 일단 오바가 좋습니다. 오바. 그 다음에 맨마우 보겠습니다. 맨마우. 맨마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 생각보다 많이 잘했어요. 그지 않아? 나는 작년에 기준에서 가장 놀라운 팀이 멤피스야. 자이온도 제치고 물론 자이온 부상이겠지만은 자모란트가 와 거의 뭐 그냥 자모란트만 얘기하다 뭐 거의 끝났잖아. 뭐 커리랑 하다가 커리 지나 이래 샀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야? 3옵션 2옵션 되는 데스먼드 베인 그 다음에 걔 누구야? 브룩스. 특히 브룩스 스윙맨 역할 딱 왜냐면 혼자 잘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이제 또 자렌 잭슨 주니어 빠지고 2달 정도 빠지지만은 또 블렌드 클라커라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 분명히 작년에 또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아담스도 연장 계약 시켰어요. 우리 아이유. 그래서 그 기조에 그대로 간다고 봐. 업그레이드만 더 될 거야. 스텝업만 될 거야. 기존의 선수들이. 왜냐면 좋은 성적 보여주면 그거를 해가지고 또 그 경험이 돼갖고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거든. 골스 때문에 서부 준결승에서 떨어진 팀 아니 그죠? 뉴욕 같은 경우도 오픈 시즌에 전력 보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젤러 블런슨이 이제 뉴욕에 왔고, 젤런 브린슨, 그 다음에 뭐 미첼, 그 다음에 그리고 미첼도 거의 뉴욕 간다고 봤는데 뺏겼어. 클리블랜드한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줄리어스 랜들하고 뭐 바렌, 그 다음에 포니에, 요 비슷한 선수인데 열을 올렸는데 영입 못했다는 거야. 말빨 속지만 브런슨 하나 영입했습니다. 똑같아요. 닉스가 잘한 거 뭐고 1쿼터만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한 명만 보잖아. 쟤 누구야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노. 랜드리가.
고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다고 봐요. 그 언더 가기 좋은 팀이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포인트 가드 메인 볼랜더를 영입한 건 잘한 것 같은 모습 없으니까 거의 그런 급이 뭐 거의 혼자서 다 하잖아. 랜드를 혼자서 거의 다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뭐 오바 가는 데는 이제 뭐 메인 볼랜더 추가된 건 추가 점수가 더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좋긴 한데 거기서 끝이고 멤피스도 거의 뭐 230, 220 그 언저리에서 많이 찍어줬잖아 플레이오프들. 그래서 나는 얘 기준 좀 225죠. 그럼 뉴욕만 조금 뉴욕 때문에 사람들이 오버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멤피스 봤을 때는 작년하고 했던 거랑 멤버 그대고 그 다음에 또 뭐 전보다 성장하는 부분인데 뭐 안 좋게 볼 부분이 어딨나? 그다음 멤버 다 하고 아담스도 잡아서 그 기조에 뭐 리바운드 잡고 그대로 가겠다는데, 그지?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뭐 클라크 같은 경우도 클라크도 원래 그 정도 선수는 아니었는데 플레이오프를 딱 하면서 좀 스텝업이 됐어. 올라갔어요 레비넘에. 그래서 페인트 준 수비 같은 것도 좀 잘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멤피스도 이제 늠농구 안 하죠. 옛날에 멤피스 막 늠농구 끈적끈적한 이런 농구 했는데 요새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멤피스 막 끈적끈적하고 뭐 디펜스도 좀 하고 막 약간 이런 팀인데 완전 바뀌었잖아. 모란트한테 쫙 폭발적인 러시 밀어주고 이런 팀이다 보니까 언더 볼 수가 없는 팀이죠 팀도. 그래서 닉스가 또 이제 저기 뭐야 포인트 가드 메인 볼 핸들러 영입했다는 부분은 좀 그래도 평균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뭐 또 랜들 위주로 또 가고 앉아 있을 거예요. 랜들이 뭐 가드도 보고 다 하잖아. 근데 그게 좀 먹혀서 이길 때도 있잖아. 그리고 뉴욕은 내가 왜 안 가냐면 도깨비야 도깨비. 인정하는 사람들아. 가스공사야. 자꾸 가스공사에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도깨비야 NBA에. 알겠죠? 난 상대적으로 도깨비 이런 팀들 로또성의 팀 이런 거 안 찍고 싶어요. 그리고 5.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했지. 이 씨발 분명히 개나 소나 씨발 5.5밖에 안 되니까 멤피스 많이는 7.5까지 줄까요? 근데 오늘 골수도 봐봐봐. 뜰 팀은 다 뜬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닉스 가끔 오버 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알겠죠? 자, 다음 경기 미네하고 오클랜드. 애국가 나왔네. 애국가. 씨발 답이 없는 친구들. 자, 오클부터 먼저. 오클 방향 언급할 거 생겼습니까? 원하는 영입을 못했습니다. 스몰 마켓이 누가 좀 투자 좀 하세요. 그냥 드래프트에서 홈 그레니 얘 좀 봐라. 얘는 좀 잘할 것 같다. 근데 합니다. 없다. 진짜 불운이 막다가 와 이리 불쌍노 여기는. 그래갖고 걔 보는 맛에 있잖아. 내가 그 제일 기대한 놈이 홈그랜이야. 길쭉하고 기억 알자. 요번에 홈그랜이라고 있거든. 얼굴 한번 못 보겠네 놈들아. 또 길쳤어. 알렉산더 도트 수비 잘하다. 이거 하다 끝난다. 알겠나? 그 다음에 조시길이 연장 계약한 거고. 그러면 씨발 미마밖에 답지가 없지. 약간 애틀란타 같은 느낌 아니겠나? 휴스턴이나 미는 오클리는 답이 없는데. 알겠죠? 그래서 막 영입 오프를 되게 넣었는데 안 온대 선수들이. 안 오고 토트만 하고 도트 그냥 올해도 애국가야. 설명이 똑같을 거야 그냥. 별 트레이드 없거나 아니면 성장하는 놈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홈그레니도 지금 그 르브론 막다가 시즌 아웃이야 못 나와요 아예. 미네소타는 또 이제 가장 충격적인 딜도 했었죠. 루디 고베어 영입하고 유타에서 루디 고베어 여기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운스 여기도 보디가드 영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근데 욕을 좀 많이 먹었어. 좀 약간 너무 많이 퍼줬다고 이 얘네들한테. 지금 뭐 그 단장도 뭐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질타 받는 거 상관없고 풀은 성적내면 되니까 일단은 뭐 프린보버스라든지 괜찮고 이러다 보면 그냥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언더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 작년이랑. 그래서 10.5 마이너스에다가 225점 언더 투투라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겠습니다. 알겠죠? 뭐가 돼야 뭘 하든가 하죠. 작년에서 그래서 이 새끼들 그래도 뭐 FA라도 못 데리고 오면은 그래도 아니 있잖아 보강이라도 하면 되잖아. FA만 보강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팀의 기조를 맞춰서 필요한 선수를 영입을 하면 되잖아. 좀 싼 마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영입 못할 정도면 선수들이 오크를 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만큼. 알겠죠? 그래서 올해도 애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볼 부분은 올해도 오클랜드는 없지 않을까. 즉 오클라호마는 뭐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세난하고 샬럿 볼게요. 왜 이렇게 배상 잘 주냐 여기.
세난이게요, 샬럿이게요. 세난이게요, 샬럿이게요. 어서오세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질문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질문은 몇 경기 남았노? 4경기 끝나고 할게. 형, 이 시간대 어때요? 이 시간대 어때? 괜찮지 않아? MBC 근데 이거 졸라 많이 오네. 괜찮다. 이러니까 방금 힘나. 샤벤 형님 있나 혹시? 바로 이거야. 이건 내가 못한 거고 전에 그래 한 거고 이래갖고 내가 적중하면 돼.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형들은. 좋네. 이게 진짜 채소고 이것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있어야지. 그래 이거야. 할 맛이 나잖아. 그래 굿. 오늘만 그러지 말고 6시 하자. 6시에 하고 중계하든지 아니면 가끔 늦을 때 7시 반 넘어서 할게. 그럼 형님들도 다른 방송이랑 겹칠 일도 없고 생각하면 방금 이렇게 보는 아우트라인 잡아놓고 또 다른 분들 듣고 생각하고 표도 하고 좋잖아. 그럼 유튜브도 늦으면은 뭐 7시 안에 올라올 거니까 뭐 1시간 안에 보고 9시 찍어도 되는 거고 좋잖아.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좀 늦게 하든지 그렇게 할게. 자 일단 세난 같은 경우 이제 포보 아시다시피 뭐 포보 부임하고 나서 최악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도 약간 모비스 느낌이라 보면 돼. 리빌딩 들어갔어. 머레이 애틀 갔어요. 머레이 애틀. 그리고 이제 그 연봉 높은 애들 있죠. 연봉 굵직굵직한 애들 다 이적시켰어요. 베테랑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몸집 줄이는 거, 학실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레미 소환이라든지 켈드 존슨이라든지 뭐 트레 존슨, 데빈 바세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실험실이야. 실험실. 그래서 지점 주전 세트가 야코포들. 여기가 이제 1타야. 선배 중에서는. 그래서 실험실이야. 그러니까 모비스라 보면 돼. 약간 모비스랑 같은 느낌이라 보면 돼. 알겠지?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도 잡음이 많죠. 잡음 많은 팀이 꽤 있어요. 하여튼 이게 문제다. 가정폭력은 법입니다. 그래서 법정 11년 받았습니다. 방장님 사람 찍인 것도 아닌데 11년에 미국은 가정폭력은 더 크게 봅니다. 그래갖고 참 안타깝네. 브리치스 씨발 이거 가면 노나낀데. 그럼 라멜로 볼도 프리시즌 때 또 하필 왜 다치냐. 개막전 못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부크나이트 알죠? 얘는 또 술 먹었네요. 진짜 최악이에요. 그래서 헤이워드는 뭐 기본 원래 유리몸인 거 알기고. 근데 전력 보강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요. 되게 샬럿이 유리할 것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승패 난해하죠. 한 팀은 올라가지고 한번 돌려보자 이거고, 한 팀은 씨발 분위기 작살이 나가지고 하자 이거고. 승패 존나 난해하죠, 그죠? 그래도 어디 찍어야 될까요? 그래도 어디 찍어야 될까요, 힘들어? 방금 그래도 얼라를 찍을 수 있나요? 지금 씨 데빈 바셀하고 트레 존스하고 이런 애들 안 나오는 켈도 방금 내가 아는 선수도 없네. 거의 다 외부분이 이적했다고 보면 돼요. 샌안토니오도 어차피 안 될 거 몸집 줄이자. 올해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돈 아끼고 좀 키우고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 기점 잡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샬럿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거 승패 어렵고 그래도 세난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막장 팀은 못 가겠어요. 나는 생각했을 때 그래도 형들 그래도 근본 없는 NBA는 그래도 좀 띵 있고 그 다음에 이땀에 가는 거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나는 이거는 언더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기본 스타일은 그런데 뭐 빠지고 중간에 빠져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작년 같았으면 그렇긴 한데 세난도 존스라든지 맥더머트는 있네. 맥더머트 그 옛날 시카고 있었다. 맥더머트 3점 슈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세난 같은 경우는 어째 보면 시스템 농구예요. 세워놓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뭐 애들 또 성향을 봤어요. 애들 성향 지금 나오는 성향 봤을 때 막 그렇게 달리고 뭐 세크 애들처럼 그러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많은 점수는 발생이 안. 그리고 세난이 또 오바가 좋았던 부분도 뭐 끝물에 좀 좋았지. 230 넘고. 근데 기본 스타일이 그런 거 같지는 않거든. 어쨌든 얼라 위주기 때문에 저는 오바 보기에는 리스크가 큰 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형들아? 오케이. 추천 한 번씩 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좀 이슈가 많아요. 잡음이 많은 팀이 한 4-5팀 있고, 그 다음에
큰 틀의 변화를 이루는 팀도 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 하는 팀들은 기존에 가는 팀 한 10개 팀은 원래 기존 스타일이고, 그래서 몇 명만 보강된 거고, 이런 부분이거든. 이거는 갈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 다 죽었네 이러다. 예, 다 죽은 거 맞습니다. 죽은 건 아닌데 결국 해줄 거냐 아니면 국민 픽이 될 거냐 그런 거야. 덴마원이야 덴마원. 유타 그래도 오바라도 해주잖아. 안 돼. 힘들어. 알지? 그죠? 이유는 내가 선수 보고 하는 거네. 그래도 뭐 힘들어. 내가 작년에 말했던 유타의 단점이 뭐라 했노? 백업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로또 안 터지면은 막힌다 아이가.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힘들어. 유타가 단점이 뭐고, 이 교체할 선수들이 없대. 주전에 피로도가 상당히 컸었어. 그것 때문에 진 것도 많았어. 조금만 1.5군이 바꿔치기 해가지고 니 하고 좀만 쉬고 조용글스 좀 쉬고 이래 했으면은 한 몇 승은 더 먹을 수 있었어. 그게 없었던 부분도 크고, 덴버도 우승 후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덴버 요번에 우승 후보라고 하네요. 저는 좀 아니고. 일단 요키치 함께 우승할 끼고, 모레라는 마이클 포터도 지금 못 나오면서도 성장을 했어요. 마이클 포터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 모레에 못 나왔는데도 꽤 선전을 했었죠. 잘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이번 시즌은 뭐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윌 바튼이 좀 떠난 게 아쉽지만은 또 이제 칼델포프 가세되고, 또 이제 디 조던 같은 경우는 요키치 또 휴식 공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빠지고 안 빠지고 떠나서 백업하고 그런 부분 봤을 때도 만약에 작년 선수들이 다 했다고 보더라도 그렇게 간단한 유타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리셋 버튼 눌리고 미첼, 루디 고베어 다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데리고 왔어. 이제 보스턴 단장 데리고 왔어요. NBA는 스토리 라인이 많죠. 내가 진짜 빨리 해도 30분 안에 못해 지금. 그거 알아요? 옛날에 NBA 좀 아시는 분 아는데 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악마야. 좀 약간 소문 났어. 데니 에인지라고 아세요 혹시요? 데니 에인지라고? 그 정도까지는 몰라요. 약간 데리고 와서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성격 나쁜 성민규? 약간 아니 우리 딱 이렇게 해야 돼. 장사해야 돼. 정에 이끌리면 안 돼. 딱딱딱 하고 이럴 시점이야. 했다는데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일단 미카넨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콜리 섹스턴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닉 할매 데리고 왔고, 홀든 터커, 그 다음 말린 비즐리.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근데 뭐 일단은 확실히 보스턴 시절에 좀 뭐 보여주긴 했어. 좀 약간 잠재적인 해가지고 팀 세팅하는 부분에서 이게 검증이 된 단장이다 보니까 단장 역할도 중요하잖아. 뭐 허재가 있듯이. 그래서 좀 일단 현재는 유타 팬들은 우울하겠지만은 일단 좀 그래도 뭐 NBA 전문가들 이렇게 봤을 때 좀 평가를 잘했다고 보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유타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 덴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하는 거고, 클락슨 그다음 마이크 콘리, 루디 게이 있긴 하지만은 얘네도 지금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야. 아직 트레이드가 성사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클락슨하고 콘리하고 그다음 루디 게이, 그리고 콘리하고 클락슨에 나는 그 얘기를 했어. 나 콘리가 유타에 다 끌고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유타가 별 있을 때 콘리를 빨리 팔아 제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선수들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는 거고, 물론 미카넨을 데리고 왔지만은 뭐 요키치 가지고 제어시키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유타는 이제 언더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타일 자체는 슛도 많이 던지고 하는 팀인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겠죠, 그죠? 미카넨 필두로 해서 다시 뭐 작전을 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버했던 팀들 있잖아요. 다 언더 쪽으로 돌아섭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유타도 몰라. 일단 지켜볼게. 한 5경기 어떻게 풀어갈지 나도 궁금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오버 가기도 그렇고, 뭐 멤버로서 그런 게 아니고 상향 자체가 이제 미카넨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경기를 진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이제 못하면은 상관없는데 일단 유타 쪽에 뭐 땡기는 부분들은 없다 생각을 하네요. 이거 다 피닉스 갈 거죠. 개나 소나 씨발 고등어는 씨발 피닉스 갈까요? 땡지님 피닉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든 하여튼 뭐 프로비든 다 해줬는데요. 가야지. 뭘 안 가노? 가면 되지. 피만 볼게요. 피만.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뭐 분명히 다시 또 강력한 1위인 거는 부정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좀 크라우더가 요 트레이드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나갔어.
그리고 이제 뭐 캠 존슨이라든지 브리지스 주로 나올게. 에이튼도 계약 마무리 됐어. 그리고 일단은 뭐 여전히 뭐 포월하고 부커 요 합은 되게 줄을 끼고. 댈러스도 뭐 어쨌든 뭐 돈치치 갈 거고 골스 탈락 직전도 갔는데 한계가 있다. 영입을 했었어야 된다. 하드웨이하고 그다음에 뭐 클레버 그다음에 뭐 브런슨이도 뉴욕 갔죠, 그죠? 그래서 남은 애들 뭐 자발 맥키 그다음에 뭐 크리스 우드 요런 역할인데 근데 이것밖에 안 준다고요? 아무 생각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댈러스가 이 올라가는 딱 그 정도야. 다크호스 딱 그 정도야. 돈치치에 뭔가 받침이 되고 아니면은 좀 다른 패턴으로 갈 수 너무 돈치치 위주야.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경기력이 완전 달라. 패턴을 그렇게 안 줘도 좀 돼야 뭘 한 거야. 약간 그것도 슬로베니아도 마찬가지다. 돈치치가 대표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일단은 돈치치도 휴식 길게 못 가져가. 왜냐면은 디니디를 제외하면은 볼 핸들러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디니디한테도 뭐 그렇게 형들이 뭐 기대치가 크나요? 그리고 우드 있잖아. 휴스턴에 있었던 우드도 팀에 적응이 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댈러스 같은 경우도 형들아 작년 보면 꽤 수비가 잘한다. 맞잖아. 형들 보면은 댈러스 보면은 꽤 언더 많아. 돈치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개오버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닉스 많이 가면 되니까 뭐 어차피 언어브 쳐다볼 필요는 딱히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의심하지 말고 왜 4.5 주나요? 내가 아무리 뭐 댈러스가 뭐 골든 스테이트처럼 안 되겠죠. 뭐 아무리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3점 더 터진다 생각하고 뭐 진짜 긍정회로 돌려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배당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핸디가 너무 작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가기에는. 그리고 댈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언더적인 요소도 작년에 엄청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언더 난 부분들도 꽤 많아. 내가 제일 많이 당했거든 댈러스 할 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선택지는 마인승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바 서폴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마인승이 더 낫다 보니까 마인승을 가면 되고. 그래서 이변을 찾아볼래 했더만은. 똑같다 그냥 작년 똑같고 브런슨이 빠진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해봤자 그냥 그 맥시멈에서 끝날 것이다. 이번 시즌도 그럴 것이다 생각합니다. 보강을 했었어야지. 뭐 애틀랜타 영도 마찬가지고 원맨한테 맡기는 팀 별로 그렇게 좋은 팀 지금 봐봐봐. 라빈이 있는데 드로잔이 돌아서 지금 화력이 쫙 올라가잖아. 원래 부커 혼자 있잖아. 부커의 폴의 영입 그런 식으로 가야 서로 시너지가 난다고. 수비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다는 못 뛰니까 수비형 선수를 할거 아까 어떤 팀이 있었잖아. 수비형 선수는 하면 될 것 같아 해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댈러스가. 그러면은 어차피 장기전인데 MLB도 NBA도 장기전인데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GTD가 있는 거 아니야. 단기전이고 이렇게 빨리빨리 끝낼 거였으면 그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별로 안 좋다 생각합니다. 뭐 말이 길었는데 결국은 봐야 된다 소리고요. 언어반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크하고 보틀 방금 이것도 약간 세난하고 저 어딥니까 샬럿 같은 느낌입니까? 약간 병맛 같은데요. 근데 세크는 언더 못 봐요. 세크 못 가고 자 포틀도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형들 자 맛이 갔어 이제 포틀 세난 유타 다 이제 옛날 시절로 다 돌아갔어요. 저 몇 개 팀 있는데 알겠죠? 포틀 같은 건 어떻게 됐죠? 그 릴라드는 죽어온다 깨도 그래 남겨놨다. 재계하고 그래서 지금 뭐 앰퍼니 사이먼스 그다음 너킨치 뭐 제레미 그랜트 그다음 조시아트 리틀 요래 나올 거 페이튼도 부상으로 빠질 거고. 이제 다크호스 아이데 이제 영입 안 하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세크도 대단한 팀이죠. 그 미국 스포츠 중에서 가장 긴 시간 시애틀도 올라갔는데 진출한 답이 없는 이런 팀이에요. 근데 항상 개인 능력은 좋아. 약간 바하마 같은 팀이에요. 유로 바스켓 보면은 디에런 박스라든지 뭐 사보니스 세크 있죠, 그죠? 빅령이 뭐죠? 뭐 몽크 이런 애들 영입 있어. 몽크, 델라베도바, 뭐 케빈 휴어터 이런 애들 될 것 같거든. 그다음에 이제 드래프트에서 키컨 머레이 안 와.
그 오클에 지금 안 나올 낀데 걔랑 올해 오클에 뭐 그 홈 그레니하고 키컨 머레 얘 크게 될 선수다.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얘 진짜 잘해. 키컨 머레 얘 진짜 지금은 모르겠는데 조만간 딴 팀 가든지 자리 잡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저는 일단 이거 진짜 개찐 도찐 매치인데 일단 오바가 가장 낫다고 봤는데 승패 모르겠어요. 포트리라도 세크 졸라 유리하잖아. 근데 그런 경기를 작년에 필라델피아한테도 1.7을 받고 그랬었거든. 근데 결국 DC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 그 잡아줄 베테랑이 없는 거야. 베테랑이 없어요. 델라베도바는 베테랑은 맞는데 그냥 나이가 많은 베테랑이지 잡아줄 수 있는 팀 리더적인 성향은 없어요. 몽크도 베테랑은 아니고 좀 연차가 있는 친구지. 이런 베테랑 말고 좀 팀을 잡아줄 수 있는 애들 있잖아. 리더적인 성향에 그런 선수를 영입해야 돼.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막판에 못 잡는 거예요 경기를. 맨날 점수 잘 내고 레이업도 잘하고 빠른 속공 가져가고 뭐 상권도 젖잘싸하고 하는데 왜 못 이기겠나. 잡아줄 인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 안 됐어요. 델라베도바는 그냥 나이 많은 가드일 뿐이에요. 잡아줄 친구는 안 돼요. 조금은 나아지겠지. 근데 좀 더 필요하고 각 포지션마다 센터나 포워드나 가드는 좀 두세 명 정도 더 있어야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파라제끼에서 뭐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뭐 세크 뭐 플레이오프를 노려보든가 이렇게 진행이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일단 또 뭐 키컨머레이 보는 재미에 그냥 보는 팀이고 별로 그렇게 찍고 싶은 팀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 안 찍을게요. 웬만하면 내주고 싶은데 이거는 그리고 포털은 이제 사이먼스한테 슈팅 가드 주전 가드를 맡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내가 봤거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릴라다하고 사이먼스는 물론 합이 안 맞는 게 당연하긴 해. 뭐 원래 맥컬럼 위주로 좀 갔던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릴라다하고 사이먼스가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좀 하는 게 보였거든. 근데 별로 그다지 뭐 기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리션 홈즈 같은 경우도 뭐 그렇긴 한데 뭐 저는 그냥 오바가 가장 낫고 서로 할만하고 뭐 좀 약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오바 가는 게 낫고 승패는 진짜 뭐 로또 찍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라고 유타하고 그다음에 뭐 몇몇 팀들 한 5개 팀. 오늘 안 나온 팀도 있는데 그 팀들은 뭐 거의 막장이다. 레이커스도 그 포함하면 돼. 레이커스 똑같더라. 근데 한 경기 보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알겠죠. 너키치 있긴 있어요. 너키치 있긴 한데 뭔가 좀 많이 약해요. 알겠죠. 굳이 보면 세크가 좀 낫기는 해. 굳이 보면 세크 낫는데 참 그런데 그런 경기 못 이겨. 약간 제가 텍사스 역배를 많이 갔잖아. 요번 메이저리그를 가끔 역배 갔잖아. 근데 맨날 풀에만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아주 좋을 것 같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 또 질문 좀 하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준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오늘도 괜찮았는데 이제 뭐 꼴랑 2경기라서 그걸 판단하기 그렇고 미안하고요. 어차피 또 7시 중계할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6시 괜찮나요? 6시? 웬만하면 6시 위주로 좀 가고 그럼 형님들이 겹칠 시간은 없잖아. 오늘 좀 기분이 좋고 몇 명 왔어요. 좀 더 와야 되지만 이거부터 스타트 끊고 이제 다음 주 되면 그냥 100명 넘고 나도 이제 3년 하는데 100명이 안 넘는 게 맞아도 그래요. 하면 오해한다. 아프리카 유튜브 보는 애들 아니 니는 왜 안 들었나 봐. 그게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주시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또 하고 이래 주시고 또 중계 보고 또 다른 거 보러 가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NBA 질문할 게 많잖아. 그지? 그럼 방금 제대로 안 하면 이 새끼 이거 경기 안 받네. 바로 딜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쪽팔려서라도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는. 오케이. 그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녹화 끝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잠깐만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스타트를 갈게. 오늘 할 말이 많은데 투 주력의 고배당 하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주력감을 4회에서 4 라인을 주고 부주력을 5, 6을 주고 뭐 고배당을 갈 수도 있어요. 괜찮죠? 투 주력 줄 수도 있고요. 투 주력 줘가지고 오늘은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서 뭐 여러 말은 중순부 되겠죠. 요런 부분 투 주력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력에서 3, 4 라인을 잡고 이건 진짜 좋아 보이는 거니까 뭐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그거 하잖아. 동일금액 동일 베팅 하잖아요. 그럼 한 개 먹으면 뭐 많게 되든지 아니면 조금 하든지 손해는 안 보고 아니면은 요걸 포인트를 주면은 뭐 이게 해도 요게 포인트 더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고배당은
계속 하면서 나는 안 해도 되죠 형님들 맞을 때 맞죠? 나는 편하게 하면 돼요. 근데 내 편하게 해서 좋은 게 없잖아 형들아. 알겠지? 그래서 고배당은 7에서 9에서 10 라인 해갖고 뭐 4, 5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약간 격가지 느낌인 거지. 메인 재료는 될 수 없는. 약간 그런 부분 접근할 거니까 오늘은 세 조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두 조합 가고 그다음 한 개는 배당 크게 해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배당 큰 거는 물론 똑같은 금액을 가도 되긴 한데 조금만 드랍더. 조금 원래 난 금액이 좀 없다 그러면 약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5면은 요거 뭐 아예 내리지는 말고 어느 정도 해보자면 요 정도 하면 많카야 되거나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나는 근데 햄들이 금액을 얼마씩 벌고 얼마씩 투자한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멤버십 하거나 카톡으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패키지는 이야기를 해라고. 왜 이야기를 안 해? 돈 주고 했으면 패키지를 했으면 뽕을 뽑아서 해가지고 뭘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꽁해 있고 싶어 받는 대로만 따라가고 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하면은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물어보고 설명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물어보고 카톡 내가 줬잖아. 그래서 카톡 할 사람 한 달 이상 하는 거 왜 그렇게 하겠노? 씨 쪽지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하고 물어보고 하고 아니면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뭐 대체자를 뭐 해달라면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라고. 멤버십 있는 형님들도 일단 아프리카 넘어와서 나도 그러면 톡으로 줘 이러면 톡 아이디 나한테 쪽지 보내. 그럼 쪽지 보내서 하고 뭐 웬만하면 안 자고 있다고 그러면은 물어봐서 이렇게 해라고. 설명은 무조건 듣고 유튜브 알겠죠? 손절 치면 형님들 손해다. 내 씨발 뭐 다음 주에 빵장님 만든다 했잖아. 알겠죠? 근데 건들면 가면 안 될 거니까 먹고 물론 개막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런 거는 저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프로니까.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루 보고 뭐 판단하고 그럴 거면은 좀 안타깝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오버만 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멤버 유튜브 원래 30분 해야 되는데 근데 30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빨리 하고 잘라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0분 넘어갈 때도 있을 끼고 아니면 50분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내드릴게요. 근데 할 말 다 했어요. 알겠죠? 일단